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제가 얼마 전 초등학생 구독자분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에스턴 마틴을 응원하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은 이번 시즌 에스턴 마틴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터스포츠의 불모지라고 불리우는 한국에서 이렇게 어린 학생이 F1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팀의 성적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게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한국의 모터스포츠 문화도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번 시즌 초반 에스턴 마틴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시즌 초 5개의 그랑프리에서 에스턴 마틴은 무려 4회의 포디엄과 102포인트를 기록하며 레드불에 이어 그리드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25년 시즌 에스턴 마틴이 획득한 포인트는 5라운드까지 단 10포인트에 그쳤고 시즌 6라운드가 지난 현재까지도 14포인트, 컨스트럭터 순위는 하스보다도 낮은 7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난 2년간 에스턴 마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차량 자체의 성능, 바로 AMR25의 기술적 한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차량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에스턴 마틴은 2023년 AMR23를 통해 저속 코너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직선과 고속 구간에서는 약점을 보였고, 이를 보완하고자 2024년 AMR24에서는 고속 성능과 DRS 작동 시 직선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 밸런스가 무너졌고 오히려 조종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5년에 AMR25는 다시 기본으로의 회귀와 함께 좀 더 다루기 쉬운 차량 컨셉을 택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평균 랩타임 향상폭은 고작 0.224초,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에서는 유일하게 전년도 랩타임조차 단축하지 못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다운포스 부족, 과도한 예민함, 그리고 민감한 반응성으로 드라이버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알론소는 저속 코너가 오히려 약점이라며 이제는 트랙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공장에서 뭔가를 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실패와 업그레이드 방향의 혼선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2023년 시즌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중반 이후 도입된 업그레이드들이 오히려 차량의 밸런스를 해치며 성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미국 그랑프리 이후 도입한 신형 플로어가 기대와는 달리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파츠를 전면 폐기하고 구형 사양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윈드 터널과 CFD 데이터가 실제 트랙 데이터와 맞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트랙에서는 그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개발팀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팀 대표 앤디 코웰은 지금 차량은 우리 윈드 터널이 아니라 외부에서 개발됐다며 AMR25가 메르세데스 윈드 터널에서 개발된 차량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는 실버스톤 윈드 터널에서 AMR25 모델을 돌리며 CFD 데이터와 트랙 데이터를 비교해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새로운 윈드 터널과 기존 CFD, 트랙 데이터 간 상관관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개발 방향에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팀 구조와 인력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에스턴 마틴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많은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실버스톤에 1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신공장과 자체 윈드 터널을 가동하며 완전한 독립체제를 갖췄고 에드리언 뉴이까지 레드불에서 영입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새로운 엔지니어 간의 조율이 필요한데요. 각자의 접근 방식과 철학이 다르고 일관된 개발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앤디 코엘 대표 역시 아직 우리는 이 차와 우리가 가진 장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며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6년을 바라보는 전략적 고민입니다. F1은 2026년부터
다시 한번 대규모 규정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를 선두권 진입의 기회로 보고 2025년에 자원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이는 AMR25 개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팀은 2025년을 기술 실험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앤디 코엘 대표는 경량화 기술, 타이어 분석, 시뮬레이션 전략 등 2026년까지 이어질 기술을 2025년에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드라이버들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따지 못하는 지금이 더 시급한 현실입니다. 결국 에스턴 마틴의 2025년 부진은 차량 성능의 한계, 업그레이드의 혼선, 조직 구조의 미정립, 그리고 장기 전략과 단기 성과 사이에서의 딜레마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히며 팀을 계속해서 부진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그랑프리가 남아있는 2025년. 과연 에스턴 마틴은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부족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구독자분의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